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출발 당신 개장 전략의 기회 달인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 아침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전날 해외 증시 시황과 유망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모두들 다 아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말그름 표시 2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회 달인 박유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 달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는 황금로그 세력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게 황금로그 세력 검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황금로그 세력 검색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해서 미리 수급을 포착해서 급등할 종목을 고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하루에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어제도 꽤나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어제 승일이라는 종목 상한가가 나왔고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9시 장 시작하고부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종목이 얼만큼 갈지는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바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입 전에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에서 이 지표나 분석 점수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종목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 방송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요. 이 전 시간대인 7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 방송 시청해 주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황 하기에 앞서서 우리 노랑톡방 통해서 달성한 10월 전체 수익률하고 11월 1주차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0월 달에 단타로 수익 낸 거는 총 15종목 정도 되는데요. 초록뱀 미디어가 8.1%, TYM이 5.3%, 바른손 ENA가 15.7%, 일성건설이 5.6%, 한농화성 18.2%, 자비스가 19.3%, 포퍼스코리아가 9%, ETSI 6%, 쇼박스 19%, 셀로닉스 10.2%, 대명소노시즌이 4.2%, 조일 알미늄이 11.4%, 바른손 ENA가 8%, TBC가 8.8%, SM라이프 디자인이 12.2%까지 해서 총 161%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수익으로는 총 7종목 수익을 냈는데요. LNF가 68.3%, 코덱스 인버스가 8.5%, 일진파워가 44%, 한신기계가 50.4%, 하나마이크론 26.7%, 암목그린텍이 26.2%, 파워넷이 24.6%까지 해서 총 248.7%의 수익을 달성을 해서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409.6%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11월 1주차까지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단타로는 총 6종목 수익을 냈고요. 다보링크가 6.9%, 중앙 DNM이 11.6%, 덕신하우징이
4.7%, 크리스탈 신소재가 8.4%, 대덕전자 7%, 덱스터가 8.8%까지 해서 총 57.5%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스윙으로도 6종목 수익 내고 있는데요. 위직 스튜디오가 69.9%, 위즈코프가 53.6%,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0.8%, 넷게임즈 28.8%, 그 다음에 일진파워 25.3%. 일진파워는 10월 달에 전량 청산을 했고요. 11월 달에 다시 잡았습니다.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수익을 냈는데 전량 청산을 하고 11월 달에 다시 한번 잡은 종목입니다. 한신기계가 17.5%까지 해서 총 215.7%의 수익을 달성을 해서 지금 현재 11월 달에 273.2%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중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톡방에서 수익 낸 것들 보여드리고요. 자, 시황하기 전에 여러분께 또 한마디를 하자면, 자,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이죠. 자, 하락장입니다. 아니면 횡보고요. 항상 계속해서 미국 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은 또 횡보 아니면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시총 상위주나 대형주, 지수 관련주 같은 거는 웬만하면 비중을 굉장히 줄이셔야 되고요.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 상승 종목들을 이 시스템으로 발굴을 해서 발굴한 종목들을 철저한 매수 신호로 단타 트레이딩 하는 것만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전일 해외 쪽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하원에서 인프라 지출 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4.27포인트, 0.29% 오른 36,432.22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7포인트, 0.09% 상승한 4,701.70을,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77포인트, 0.07% 뛴 15,982.3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는데 S&P 500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4,700을 넘어서며 장을 마무리가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 개방, 하원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처리,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발언을 주목했는데요. 미 하원은 지난 5일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하원을 통과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 기대가 다시 커졌고요. 여기에 미국의 8일을 기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개월 만에 비필수 목적의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서 관광 등에 따른 그 항공 예약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당국자들의 발언도 줄줄이 나왔는데요.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금리 인상을 위한 연준의 양대 목표치 달성은 2022년 말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클라리다 부의장은 올해와 같은 인플레이션 급등은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면서 완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내년까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중앙은행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통화정책 긴축을 선호하는 대표적 위원 중 한 명이죠. 반면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준 총재는 연준의 테이퍼링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며 저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총재는 노동시장은 계속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설에 나섰으나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이 미국 내 불평등을 확대했으며 여성들이 팬데믹 동안 상당한 압박을 받고 개인적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랜들 필스 연준 이사가 12월 말에 사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필스 이사는 은행 감독 부의장을 맡고 있었으며 부의장 임기는 지난 10월 종료됐으나 연준 이사로의 임기는 2032년까지였습니다. 펄스의 사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준 이사를 선임할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요. 펄스의 사임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연준 의장을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 중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에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의 주가가 4%가량 올랐고요. 건설자재 업체 벌칸 머티리얼스와 철강업체 유포 등의 주가도 각각 4%, 3% 이상 올랐으며 글로벌 X 미국 인프라 개발 상장 지수 펀드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3%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업체 AMD의 주가는 메타, 페이스북 새로운 이름이죠. 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0%가량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테슬라 주식을 10% 매각하는 제안을 트위터를 통해 표결에 붙이겠다는 소식에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표결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현재까지 찬성이 58%, 반대가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자재, 에너지, 기술 관련주가 올랐고요. 유틸리티,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관련주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유럽 증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JP 모건의 데이비드 레보니치는 CNBC에 출연해서 경제가 확실히 일부 모멘텀을 얻고 있다라며 우리는 경제 성장세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2%로 예상했고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59.9%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전장보다 1.78포인트, 11.53% 오른 17.2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유럽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유럽 주요국 증시는 8일이죠. 8일 유효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05% 하락한 7,300.40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05% 하락한 16,046.52로 장을 마쳤고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0.24% 내린 4,352.53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1% 상승한 7,047.48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지수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긍정적 결과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증시는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가운데 지난주 강세장 이후 승부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중국 쪽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8일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2% 오른 3,498포인트로 마쳤고요. 선정 성분 지수는
0.32%,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는 0.8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중국 공산당의 연내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 전회가 시작됐는데요. 나흘간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전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력난 해소 조짐이 나타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중국의 전체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국영기업인 전력망공사는 전날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 제한 규모가 큰 폭으로 내려가 전력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가는 미국 의회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8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0.66달러, 0.81% 오른 배럴당 81.9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해서 11월 2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미 하원은 앞서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가 되는데요. 리스타드의 루이스 딕슨 선임 원유 담당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미국의 인프라 법안은 원유에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유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성장을 促진해서 원유 수요를 끌어올릴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에 대한 석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아람코는 지난 5일 아시아에 판매하는 12월 아랍 경질 원유 가격을 전달보다 1.40달러 상향한 배럴당 2.7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50센트에서 1달러보다 인상폭이 더 컸는데요. ING의 워런 패턴슨 원자재 전략 담당 팀장은 가격 인상분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으며 공급 긴축의 측면에서 강세 신호다라고 전했고요. 그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데다 글로벌 시장의 원유 수요는 더 강해져 유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VM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타바스 바가 애널리스트는 사우디가 앞으로 몇 주간 시장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사우디가 아시아에 대한 공식 판매 가격을 배럴당 1.4달러 인상한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증가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수요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켰는데요. 중국의 10월 수출 증가율은 전달에 28.1%보다 낮아졌지만 시장 전망치인 24.5%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S&P 글로벌 플래츠 자료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지난 10월에 하루 48만 배럴 증산했으나 회원국의 절반가량만이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많은 회원국들이 약속대로 증산에 나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마켓워치는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소식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했는데요. 제니퍼 그레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미국 행정부가 휘발유와 난방유 가격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전략 비축유 방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걸로 전일 해외 시장 마치고요. 다시 한번 우리 11월 1주차까지의 수익률과 10월 전체 수익률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의 수익률 보면요. 단타로 수익 낸 게 15종목인데요. 초록뱀 미디어가 8.1%,
STYM이 5.3%, 다른손 ENA가 15.7%, 일성건설이 5.6%, 한농화성이 18.2%, 자비스가 19.3%, 코파스코리아가 9%, TSI가 6%, 스토박스가 19%, 세로닉스가 10.2%, 대명손옵시즌이 4.2%, 조일알미늄이 11.4%, 다른손 ENA가 8%, TBC가 8.8%, SM-라이프 디자인이 12.2%까지 해서 총 161%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수익으로는 7종목 수익을 냈는데요. LNF가 68.3%, 프레스 인버스가 8.5%, 일진파워가 44%, 한신기계 50.4%, 하나마이클론이 26.7%, 아모그린텍이 26.2%, 파워넷이 24.6%까지 해서 총 248.7%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10월 달에는 최종적으로 409.6%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11월 1주차까지의 수익률 살펴보면요. 단타로 수익 낸 게 6종목, 바보링크가 6.9%, 중앙 D&M이 11.6%, 덕신하우징 14.7%, 크리스탈 신소재가 8.4%, 대적전자가 7%, 덱스터가 8.8%까지 해서 총 57.5%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수익으로는 6종목 수익 내고 있는데요. 위직 스튜디오가 69.9%, 위즈코프가 53.6%, 갤럭시아 머니터리 20.8%, 넷게임즈가 28.8%, 일진파워가 25.3%, 한신기가 17.5%까지 해서 총 215.7%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현재까지 11월 달은 273.2%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네요. 자, 일단 수익률 알아봤고 다시 한번 당신의 계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모듈 다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말그룹 표시 2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계다른 박명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계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1부는 마치겠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은 게임빌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은 2000년에 설립을 해서 2009년에 상장한 회사로 모바일 게임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독일 등의 현지 법인을 두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업계는 최근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P2E를 시작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게임 사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P2E라는 건요,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고 게임 회사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입니다. 현재 게임 업계에서 블록체인과 게임을 접목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이 이제 게임빌과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의 자회사가 되겠고요. 게임빌은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를 사업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중 하나가 코인원에 지분 투자를 한 건데요. 게임빌은 올해 4월에 코인원에 31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고 9월에는 539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코인원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자, 차트를 살펴보면요. 5년 차트 기준으로 맨 왼쪽 위에 거 최고가는 95,000원, 최저가는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13,550원의 바닥점을 찍었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3,550원의 최저점을 찍고 점점 코로나 이전 시기에 주가를 회복해 오면서 지난 4월 19일에 57,700원의 초고점을 찍고 주가는 다시 추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지난해 3월에 찍었던 13,000원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31,200원까지 내려간 후에 10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주가가 슈팅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빌은 지난 10월에만 2배가 넘는 주가가 폭등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임빌은 올해 주가가 3, 4만 원대 박스권에서 장기 횡보 중이었는데 9월 말부터 주가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하면서 11월 1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다음 날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고 3일간의 조정 후에 어제죠. 다시 한번 또 급등하면서 1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9월 24일까지 35,000원을 밑돌던 게임빌의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118.4%나 상승했고 투자 정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가열 진화에 나서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지난 9월에 보여줬던 주가 상승의 원인은 바로 게임빌의 코인원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이미 한 차례 312억 원을 투자해서 코인원의 지분 중 13%를 취득했었는데요. 당시 4만 원대의 주가는 5만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함께 힘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다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일과 2일 그리고 어제까지 급상승했던 이유는 게임과 NFT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이 주가가 반영된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엄청나죠, NFT. 게임빌은 코인원 2대 주주로서의 시너지 효과와 NFT 효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1,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37억 원으로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당기순이익은 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나 상승하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매출액은 321억 원, 영업이익이 84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76억 원이었고요. 2분기 매출액은 296억 원, 영업이익은 29억 원, 당기순이익은 7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9%, 73.2%, 91.2% 감소한 수치입니다.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관계기업 투자이익이 소폭 감소했지만 자체 게임 사업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게임빌은 지난해에 흑자로 전환이 했으며 2017년부터 이어왔던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벗어나게 됐는데요. 올해도 상반기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오긴 했지만 지난해 호실적에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신규 출시 게임의 연이은 흥행 실패로 인해서 2017년 이후 게임 사업의 영업 적자가 지속돼 왔으며 매출 성장이 부진했었는데요. 3분기에는 매출액이 365억 원, 영업이익이 9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6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3분기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반영되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이슈를 더 살펴보면요. 게임빌은 P2E를 시작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게임 사업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NFT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K-콘텐츠 기반의 NFT 거래소 등과 더불어서 자체 개발 중인 게임도 NFT 게임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자회사인 컴투스는 최근 가상현실 게임 전문 개발사 컴투스로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컴투스로카는 기존 및 신규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VR 게임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컴투스는 위집 스튜디오에 지난 3월 450억 원, 8월에는 1607억 원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에 올랐으며 게임빌의 손병준 의장은 최근 4세대 콘텐츠 시장 공략 및 그룹의 글로벌 성장 전략 구축 계열사 간 파트너십을 위해 위직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빌의 플랫폼 자회사인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이 국내 대표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와 하이브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위한 파트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이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양사는 게임 전문 플랫폼 하이브를 더 많은 게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메가존 클라우드의 탄탄한 영업망을 통해 하이브 탑재를 희망하는 고객사들에게 전문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게임빌의 기본적 분석을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황금보고 세력 검색 시스템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보고 차트인데요. 미리 제가 띄워놨고, 자, 일단 매수 신호 먼저 보면, 자, 그려지지가 않냐. 그려지지가 않네. 자, 일단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 자, 여기서 나왔죠. 자,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3번 나왔는데, 자, 요 매수 신호 살펴보면요. 자, 위쪽부터 보면요. 자, 세력 내지 추정 지표 봅시다. 작게나마 양봉이 그려져 있죠. 자, 쫙 보면요. 작게나마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승 예측 지표 양봉 크게 떠줬고요. 재료도 양봉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고, RSI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진입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진입했다면, 자, 대략적으로 최고점까지 만약에 수익을 냈더라면 한 190% 정도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언제 전량청산을 하냐, 비중을 좀 덜어내고 계실 텐데요. 자, 전량청산하는 부분은
자,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매도 신호가 여기서 두 개가 떠 있죠. 나온 것처럼 매도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RSI만 보시면 돼요. 이 RSI에서 데드 크로스, 빨간 선이 이제 파란 선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향 돌파를 하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되는데,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전량 청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봉에서 매도 신호와 RSI에서 데드 크로스 나오면 전량 청산을 한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수 언제 하냐? 자, 매수 신호가 다시 나올 겁니다. 일봉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세력 매지 추정 지표에서 양봉이 떠줘야 되고요. 상승 예측 지표에서 양봉이 떠줘야 되고, 뉴스 재료에서 양봉이 떠줘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전부 양봉이 한날 1시에 나와줘야 되고요. MACD 오실레이터에서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돼야 되고, RSI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된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조건이 이제 교집합이 이룬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그날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조건들을 다 살펴보고, 다 조건이 맞았으면 이제 그때 매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황금후보 세력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추천드린 종목 분석 마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보다. 자, 우리 이제 고급 매매 기법 이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급 매매 기법 중에서 쌍봉과 쌍바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쌍봉과 쌍바닥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봉, 쌍바닥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직접 실전 매매에서. 자, 먼저 쌍봉을 애명 이륜 청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쌍봉의 형태는 실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고요. 정고점의 저항에 눌려서 상승 추세를 마무리하고 하락하는 모양입니다. 쌍봉에서 정고점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정고점은 초보자들이 추격 매수에 가담한 지역이고, 동시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탈출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대까지 주가가 오르면 본전 매물이 나오고, 이 매물을 모두 소화시켜야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매도 압력이 강하면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매수세가 줄어들면 주가 하락은 필연적이고, 이같이 매수세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정고점에 이르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매도세가 강화됐다는 뜻인데요. 차익 실현 본전 물량과 손절매까지 더해지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게 되고요. 1차 하락 이후엔 반등이 살짝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진 추세선은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고, 다시 2차 폭락을 맞는데 실전에서는 반등 없이 바로 즉각으로 폭락을 맞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그림과 같이 보면 고점을 달성한 후에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고요. 추세선 이탈을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온 다음에 추가 하락이 이제 그림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 후에 추세선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하게 되고요. 정고점까지 반등이 나와서 쌍봉을 만든 다음에 이후에 큰 하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이 그림과 같이 쌍봉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승한 후에 고점을 달성하고 추세선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지만 정고점까지 올리지는 못하고 작은 쌍봉을 만들면서 바로 하락이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차트를 밑에 보시면 아래 차트 마찬가지로 고점 달성 후에 추세선 이탈한 다음 반등이 나왔지만 전 고점까지는 올리지 못하고 밑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바닥. 그 다음에 쌍바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쌍바닥인데요. 쌍봉을 뒤집어 놓으면 쌍바닥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으로 전 저점은 투자자들에게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반전을 이룬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돼서 주가 하락의 지지를 받는 지점으로 거래량도 쌍봉과 반대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 저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거래량의 강세 다이버전스와 함께 주가가 이전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이 확인되어야 하락 추세는 멈출 수 있는데 하락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곧장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심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장세의 진행 상황을 항상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살피는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조정 후에 120일 이평선을 뚫고 우상향 전개가 차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이것도 보면요. 자, 이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시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노란선 저점을 찍고요. 찍은 다음에 반등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하락해서 이제 전 저점의 추세선을 딛고 쌍바닥 형성한 다음에 우상향 하는 모습을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점을 찍었죠. 저점을 찍고 반등 올라왔죠. 반등 올라온 다음에 다시 저점을 찍고 쌍바닥을 형성을 한 다음에 다시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우상향 쭉 하다가 120일 이평선 뚫고 쭉 상승했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보면요. 자, 이 경우는 아까 쌍봉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반등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전 저점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이전 저점까지는 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추세선 위에서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한 후에 바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차트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후에 추세선을 뚫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약간의 하락으로 이제 눌림을 준 다음에 두 번째 저점을 만들고요. 추세선까지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교육은 이제 간단히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10월 달과 11월 1주차까지 수익낸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달에 수익낸 거, 단타로 수익낸 거 15종목인데요. 프로펜 미디어가 8.1%, TYM이 5.3%, 바른손 ENA가 15.7%, 일성건설이 5.6%, 한농화성이 18.2%, 그다음에 자비스가 19.3%, 쿠퍼스코리아가 9%, TSI가 6%, 그다음에 쇼박스가 19%, 세로닉스 10.2%, 대명 소노시즌이 4.2%, 조일 알루미늄이 11.4%, 바른손 ENA가 8%, TBC가 8.8%, SM라이프 디자인이 12.2%까지 해서 총 15종목 161%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자,
자, 스윙으로는 총 7종목 수익을 냈는데요. LNF가 68.3%, 코덱스 인버스가 8.5%, 그다음에 일진파워가 44%, 한신기계가 50.4%, 하나마이크론이 26.7%, 아모그린텍이 26.2%, 카오넷이 24.6%까지 해서 총 248%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10월달 최종 수익은 409.6%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11월 달에 수익 낸 거 살펴보면요. 자, 단타로 수익 낸 거 총 6종목인데요. 아보링크가 6.9%, 중앙, DNM이 11.6%, 덕신 하우징이 14.7%, 크리스탈 신소재가 8.4%, 대덕전자가 7%, 덱스터가 8.8%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57.5%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수익으로는 총 6종목 수익 내고 있는데요. 위지 스튜디오가 69.9%, 위즈코프가 53.6%,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20.8%, 넷게임즈가 28.8%, 그다음에 일진파워가 25.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도 수익을 있죠. 10월 달에 4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제 전량 청산을 했는데 이제 10월 달에 다시 한번 잡아서 25.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이제 50.4%의 수익을 냈었는데 11월 달에 다시 한번 잡아서 17.5%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215.7%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273.2%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다시 한번 당신의 계정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모두들 다 아시는 노란톡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계 달인 박용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계달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수경제증권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